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바이너리 이미지를 활용하여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각 테스트 케이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요구사항에 따라 테스트 설계를 통한 요구사항의 모든 항목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요구사항에 따라 테스트 요구사항의 모든 항목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베디드 시스템 단위 테스트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테스팅은 중요한 문제인가요? 매우 중요하죠. 인베디드 시스템이 어디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우 학생은 오늘 뭘 타고 왔나요? 저는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네, 지하철에는 많은 인베디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라도 에러가 있다면 멈추거나 했겠죠. 그렇다면 오늘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올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에러 없이 잘 다니던데요. 그래요? 아주 다행입니다. 지하철에서 동작하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잘 테스트해 봤나 봐요. 그렇지만 아직 동작하지 않은 비상 상황 기능은 그것이 잘 동작할지에 대해서 테스트했을 것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비행기나 자동차에도 굉장히 많은 인베디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화학 공장에도 자동 제어 인베디드 시스템이 동작하고 있어요. 사람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나 장치들에 거의 모두 인베디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충분하게 또 가능한 완벽하게 테스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좀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베디드 시스템은 개발보다도 테스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개발과 테스트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개발하면서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하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일반적으로 워터폴, 즉 폭포수 모델을 따르죠. 즉 요구사항 정의를 하고 설계하고 코딩하고 테스팅,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이런 단계별로 진행이 쭉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맨 뒤에 있는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요구사항까지 다시 올라간다면 물을 거꾸로 올리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여기서도 뒤로 갈수록 멀리 갈수록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V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V모델은 개발 단계와 대응되는 단위, 즉 컴포넌트 테스트, 또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럽의 고등 IT 기술 ITEA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과정, 즉 DSS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V모델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와 테스트 시점, 또 종류 및 하드웨어 개발 시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V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되겠네요. 네, V모델에서 지금은 또 좀 더 진화한 모델이 있는데요.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방식을 정형화해서 개발 모델로 멀티플 V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네,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먼저 단위 테스트의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인베디드 시스템 안에 여러 개의 기능들이 있겠죠. 즉 하나의 기능 단위, 유닛을 구현한 내용을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단위 모듈들이 설계 명세서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단위 모듈이 정의되고 그 하나의 단위 모듈이 제품을 구동하기 위한 최소 기능을 수행하는 소스 코드로서 정확성하고 적합성 이런 것들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단위 테스트만의 특징이 있나요? 예,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개발 환경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개별적인 단위 모듈 구동 시 문제가 없도록 결합을 제거하게 되겠죠. 단위 테스트의 대상인 단위의 기준은 어떤 인더스트리, 산업 도메인 특성을 고려한 조직이나 또는 대상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듈이 되겠고요. 또 함수, 프로그램, 컴포넌트, 오브젝트, 클래스 등으로 이렇게 항목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단위 테스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단위 테스트 대상 항목을 독립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테스트 스톱하고 테스트 드라이버를 구성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모의 호출 관계를 검증하게 됩니다. 스톱과 드라이버는 뭔가요? 예,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 모듈은 완전한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모듈을 호출해줄 가상의 상위 모듈을 우리가 드라이버라고 하고요. 모듈에서 어떤 다른 기능을 호출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 다른 기능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면 그것을 가상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스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면 이런 드라이버와 스톱은 실제 상위 모듈 또는 하위 모듈로 대치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동안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상 모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테스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효과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설계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완벽한 테스팅, 즉 모든 에러를 완벽하게 잡아주는 그런 테스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는 불완전한 그런 테스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러한 불완전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시간이나 비용, 처리 시간 등의 조건이 주어질 때 테스팅의 주요 관심사는 가장 많은 에러를 검출하는 데 높은 확률을 가진 그런 최소한의 테스트 케이스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서 수작업으로는 할 수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수작업이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자동화가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멈춘 상태, 그렇죠? 멈춘 상태의 테스트와 실행 중인 상태의 테스트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정적 테스트, 또 동적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적 테스트는 명세적 테스팅인데 이럴 경우에는 멈춘 상태, 즉 그냥 소스 코드를 검사하거나 개발 명세서의 어떤 완전성, 완결성 이런 것들을 테스팅하는 게 되겠고요. 또 동적 테스트라고 하는 것에서는 구조적 테스팅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실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테스팅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꿈이라서 그런지 동적 테스트에서의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 기법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모든 기법들을 상세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간단한 정도를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입력과 대응되는 출력만을 보는 테스트죠. 그러니까 블랙박스예요. 가운데 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입력과 출력만을 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로직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즉 프로그램 내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네, 테스트를 수작업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자동화된 도구들이 있겠죠. 그 많은 소스와 수행 경로에 대해서 테스트하기가 쉽지 않을 듯한데요. 네, 맞습니다. 규모가 크고 복잡하고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일수록 테스트는 매우 중요하고요. 자동화된 이런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테스트 도구는 소프트웨어를 검사하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테스트 도구에는 스태틱 어널라이저, 다이나믹 어널라이저 이렇게 동적 분석기와 정적 분석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정적 분석기는 소스 코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프트웨어의 문법적 패턴만을 검사하던 방식에서 근래는 훨씬 발전돼 가지고요. 뭐 버퍼 오버런이나 널 포인트 디레퍼런스 또는 메모리 릭 같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오류도 우리가 검출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동작 조건에 따라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레이스 컨디션 같은 그런 심각한 에러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unreachable 코드나 또는 useless assignment, 또 redundant condition 같은
이러한 것들, 개발자들의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결함도 모순된 코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주고 있습니다. 정적 분석 도구로 오픈 소스도 있나요? 네, 역시 학생이라서 오픈소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적 분석 도구는 유료인 것이 많습니다. 기능도 굉장히 좋죠, 유료가. 그렇지만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언어별로 좀 다른데요. C 언어를 중심으로 한 도구를 사용해 보면 먼저 CPP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CPP 체크는 C나 C++ 소스 코드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클립스나 G에디터 같은 그런 에디터, IDE에 같이 결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C랭은 정적 분석 기능이 내장된 하나의 독립된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또 OC링크는 스태틱 애널리시스 항목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적 분석기는 어떤가요? 네, 동적 분석기는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체크하는 건데요. 환경에 따라 좀 다릅니다. 웹을 분석하는 것 또는 자바 실행을 분석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동적 분석 도구로서 오픈소스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GDB가 있습니다. GNU 디버거의 약자인데요. 이러한 GDB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메모리 체크 등을 하기 위해서 벌그린트하고 아발란치 같은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테스트의 관계 그리고 테스팅 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베디드 시스템 단위 테스트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트는 모델, 프로토타입, 최종 제품 개발로 제품을 진화하는 단계마다 V 모델을 활동 전체로 수행하는 멀티플 V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임베디드 시스템 통합 테스트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통합 테스트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네, 개발된 어떤 단위 모듈을 결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또는 완성된 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행되는 테스트로서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결함들을 발견하고 또 제거하고 개발 모듈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테스트 활동입니다. 상향식 통합 방식 또 하향식 통합 방식에 따라서 시스템 통합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향식과 하향식의 시스템 통합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네,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상향식 통합 방식, 우리가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연관성이 적은 최하위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모듈을 통합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하향식 통합 방식, 즉 탑다운 어프로치는 전체적인 상위 레벨의 시스템 주요 그런 제어 구조부터 순차적으로 하향 방식으로 상위 논리 및 데이터 흐름 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테스트해서 통합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아직 개발하지 않은 그런 모듈은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스톱을 만들어서 대체를 해 나가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이 있겠네요. 여기 표를 보면 비교가 쉽게 될 것 같은데요. 상향식과 하향식,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통합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는 어떤 테스트가 또 있나요?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전체 시스템에 대한 초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가를 통합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완전한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 명세서에 따라 개발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베디드 시스템 통합 테스트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통합 테스트란 개발된 단위 모듈을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통합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는 완전한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 명세서에 따라 개발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인베디드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인베디드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시스템 테스팅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팅에서는 프로그램의 코드 자체를 테스트하는 정적 테스팅과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동적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테스팅을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나요? 네, 우리는 오픈소스 도구를 이용할 건데요. 정적 도구로 CPP 책을 이용하고 동적 도구로는 GDB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적 소스 코드 분석기인 CPP 책을 이용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PP 체크 프로그램을 설치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용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 등의 애드온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CPP 책은 리눅스, 윈도우 등 여러 OS에서 동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리눅스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apt-get 하고 CPP 책을 하면 설치가 됩니다. 네, CPP 책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출력된 메시지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네, 정적 테스트를 실습하기 위해서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운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배열의 범위를 넘어간 것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예,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네, 파일 이름은 테스트 1.c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컴파일 해보세요. 네,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네,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었습니다. GCC 컴파일로 컴파일을 했을 때 이상 없이 되었는데요. CPP 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test1.c를 정적 분석해 보겠습니다. CPP 책에 파일명을 주면 됩니다. 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4번 라인과 5번 라인에 계열 A에 인덱스 10과 11이 접근했는데 모두 범위를 벗어났다는 out of bounds라는 에러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컴파일 시에 발견하지 못한 버그를 발견했네요. 이러한 버그는 실행 시에 발생을 하는데 실행 전에 수정할 수 있어서 테스트 시간을 줄일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메모리 리크를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누수 체크를 하는 것인데요. 주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고 난 후 해제하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하며 CPP 책에서는 이러한 동적 할당이 된 변수나 객체 등을 조사해서 해제하지 않은 경우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test2.c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네, CPP 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test2.c를 정적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fu 함수의 4번 라인에서 메모리 누수가 있다는 메모리 릭 에러가 있다고 나왔네요. 원인이 뭔가요? 네, foo 함수에서 함수 포인터 f가 선언되어 있는데 x 값이 1이면 리턴을 합니다. 이 경우에 메모리 반납을 하지 않고 끝내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러네요. 소스에서 이런 에러를 자동으로 발견한다니 놀랍네요. 이것도 옵션을 주면 XML 파일 보고서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정적 분석 도구 사용 실습을 마치고요. 다음은 동적 분석 도구 사용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동적 테스팅 도구로 GDB를 이용할 건데요. GDB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실행 동안에 프로그램 내부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프로그램의 버그를 잡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네, 이제 GDB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요. apt get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네, 설치하겠습니다. 네, 출력된 메시지로는 이미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됐으면 우리가 테스트할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네, 테스트할 프로그램인 test.c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테스트할 프로그램은 폴문으로 0에서 4까지의 값을 i 나누기 2 더하기 i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test.c를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잘 컴파일이 되었네요. 다음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0일 때는 결과가 0이고요. 네, 1일 때는 결과가 1이 나왔네요. 1일 때 1이 맞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1.5인데요. 어디에서 문제인지 찾아봐야겠네요. 네, 실행 시 로직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버그를 찾기 위해서는 GDB를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GDB 프로그램을 이용해 테스팅하기 위해서는 컴파일할 때 GDB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G라는 옵션을 붙여줘야 합니다. 다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컴파일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에 G를 줘서 컴파일하겠습니다. 네,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완료되었네요. 다음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시에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실행을 하는 형식이 아니고 GDB를 통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GDB하고 실행 파일명을 주면 됩니다. 네, GDB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GDB가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면 GDB라는 프롬프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GDB라는 프롬프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현재 GDB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는 GDB 명령어는 리스트입니다. 네, 리스트 명령을 주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성한 소스 코드가 보이네요. 네, 다음은 버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장에서 프로그램 실행이 정지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변수값을 체크해보기 위해서인데요. 정지시키는 명령어는 break입니다. break하고 정지하기 원하는 라인 번호를 주면 됩니다. 진아 학생, 프로그램을 어디서 멈추면 좋을까요?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 계산을 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break 명령어로 5번 라인을 주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겠죠. 실행하라는 명령어는 run입니다. run을 한번 해보세요. 네,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번 라인에서 멈췄죠? 예, 5번 라인에서 멈췄네요. 네, 그럼 멈춘 한 줄을 실행시켜 봐야겠네요. 한 줄 실행은 스텝입니다. 네, 스텝을 해보겠습니다. 네, 계산하는 문장 실행 후에 출력하는 다음 라인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똑같이 스텝을 하면 됩니다. 네, 스텝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계산 결과가 리절트에 있으니까 리절트 변수값을 출력해 볼까요? 출력은 프린트 명령어입니다. 네,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네, 값이 0이 나왔네요. i 값이 0일 때 리절트 값이 0이니까 맞네요. 다음 라인을 수행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라인 실행은 next 명령어입니다. 네, 넥스트 해보겠습니다. 리절트를 출력하는 문장이 실행되어서 결과가 출력되었고요. 반복 변수 i 값과 결과 리절트 변수 값을 출력해 볼까요? 출력하는 명령어로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로 변수를 출력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i를 하고요. 디스플레이 리졸트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실행을 해야겠죠. 네, 넥스트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i가 1일 때 리조트 값이 1이 나왔네요. 계산 문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계산 문장에서 1 나누기 2가 되면 0.5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정수 나누기 정수가 돼서 결과가 정수가 되어서 0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장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계산 문장 i 앞에
정수를 필수형으로 변환하도록 더블분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버그를 확인했으니까 소스를 수정해서 다시 실행시켜 봐야겠네요. GDB를 끝내려면 quit입니다. 네, quit 명령을 주겠습니다. test.c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test.c 프로그램을 열어서 더블 형 변환자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산을 하는 문장에서 i 앞에 더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추가가 완료됐고요.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컴파일을 완료했으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 어떤가요? 네, 아까는 1일 때 결과가 1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1일 때 1.5로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GDB를 이용해서 실행 중에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네, GDB가 좋기는 한데 커맨드 라인 명령으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은데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안 되나요? 네, 그렇죠.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불편하죠. 그래서 GDB를 GUI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DDD라는 게 있어요. DDD는 데이터 디스플레이 디버거의 약자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스템 테스팅을 위해 프로그램의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정적 소스 분석기를 설치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동적 소스를 분석하고 디버거를 이용해 실행 버그를 찾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